1979년 우리의 첫 번째 미사일이 하늘을 날았지만 곧바로 날개가 잘려버렸습니다. 그날 우리는 정말로 절망했습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첫 미사일이 성공했는데 오히려 더 큰 족쇄가 채워진 거죠. 1979년 9월 26일 충남 안흥 시험장. 대한민국 최초의 자체 개발 지대지 미사일 백곰이 하늘로 솟구쳐 올랐다. 사거리 180km, 당시로서는 경이로운 성과였다. 시험 발사 현장에 있었던 국방과학연구소 1세대 연구원 박정수 박사 당시 32세, 83세는 50년이 지난 지금도 그날을 생생히 기억한다. 미사일이 목표 지점에 정확히 떨어지는 순간 관제소 안의 모든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드디어 우리도 해냈다 하면서 박정희 대통령도 직접 와서 격려해 주셨고, 그런데 불과 한 달 후에 박 박사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국에서 난리가 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한국이 독자적으로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결국 우리는 개발을 중단해야 했죠. 그렇게 42년간 우리를 억압했던 족쇄가 채워졌습니다. 1979년 10월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은 한국의 미사일 개발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다. 미 국무부는 즉각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의 무분별한 미사일 개발은 동아시아 지역의 군사적 균형을 파괴하고 군비 경쟁을 촉발할 위험한 행위다. 미국은 이를 결코 묵과할 수 없다. 그 결과 같은 해 12월 체결된 한미미사일 지침은 대한민국에게 치욕적인 제약을 강요했다. 사거리 180km 이내 제한, 탄두 중량 500kg 이하 제한, 모든 미사일 기술 개발은 미국과 사전 협의 후 결정, 제3국으로의 기술 이전 금지. 이는 서울에서 평양까지의 직선거리 195km보다도 짧은 말 그대로 적의 심장부도 타격할 수 없는 굴욕적 조건이었다. 당시 청와대 과학기술비서관이었던 김기영 박사연 87세의 증언. 대통령께서 얼마나 분개하셨는지, 우리나라 주권을 뭘로 보는 거냐고 하시면서,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미군 철수를 빌미로 압박해오니까. 세계는 우리를 조롱했습니다. 코리아는 복사기나 잘 만드는 나라라면서요. 1980년대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여전히 기술 후진국의 대명사였다. 특히 군사기술 분야에서는 더욱 심했다. 1983년 미국 국방부 DIA 국방정보국 비밀보고서 일부 사우스 코리어 렉스 펀더멘털 테크놀라지컬 케이퍼빌러티즈 포 인디저너스 웨펀즈 디벨러프먼트 데어 디펜스 인더스트리 이즈 프라이메럴리 포커스트 안라이선스 프로덕션 언드 MEINTENANC 어브 유 S 이기프먼트. 한국은 독자적 무기 개발을 위한 기본적인 기술 역량이 부족하다. 그들의 방위 산업은 주로 미국 장비의 라이선스 생산과 정비에 집중되어 있다. 1985년 영국 제인스 디펜스 영감 코리언 디펜스 인더스트리 리머터드 투 어셈블리 언드 베이식 마더퍼케이션즈 어브 포런 시스템즈. 한국의 방위산업 외국 시스템의 조립과 기초적 개조에 한정됨. 더욱 참담했던 것은 우방국들의 시선이었다. MIT 항공우주공학과 유학생이었던 이재성 박사현 ADD 극초음속 미사일 연구단장의 1985년 회상. 교수님이 수업 중에 아시아에서 제대로 된 미사일 기술을 가진 나라에 대해 설명하시는데 중국, 일본, 인도만 언급하더군요. 제가 조심스럽게 한국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박사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다. 교실 전체가 웃음바다가 됐어요. 교수님도 웃으시면서 코리어? They make good cars now. 번 미설즈? THOTS 어 different story. 한국? 이제 좋은 자동차는 만들지만 미사일은 다른 얘기지.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밤 기숙사방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언젠가는 보여주겠다고 다짐했어요. 우리 연구소는 말이 연구소였지 사실상 미군 장비 수리창고나 다름없었습니다. 1980년대 초 국방과학연구소 ADD의 현실은 참담했다. 전체 연구원 수는 200명도 채 되지 않았고 연간 연구개발 예산은 50억 원에 불과했다. 박철민 박사 전 ADD 소장, 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고문의 증언. 당시 우리 연구소는 이름만 연구소였어요. 실상은 미군이 사용하던 낡은 무기들을 수리하거나 간단한 개량 작업을 하는 수준이었죠. 젊은 연구원들이 언제까지 남의 나라 무기나 고쳐줘야 하냐며 분통을 터뜨리는 일이 다반사였어요. 당시 신입연구원이었던 김대중 박사 현 한화시스템 미사일 연구소장의 회상. 1982년 ADD에 입사했을 때 제게 주어진 첫 업무가 미군의 낡은 호크 미사일 부품 교체였어요. 공학도로서의 자존심이 상했죠.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대학에서 공부했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굴욕이 더 큰 동력이 되었다. 그때 젊은 과학자들이 비밀리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금요클럽이라는 이름으로. 1983년 어느 가을밤 대전의 한 작은 술집에서 7명의 젊은 과학자들이 모였다. 겉으로는 평범한 직장인들의 회식 자리였지만 실제로는 대한민국 미사일 기술사의 분수령이 될 역사적 모임이었다. 금요클럽 마이너스 매주 금요일 밤 모이는 이들의 비밀 모임은 이렇게 시작됐다. 김대중 박사의 증언. 처음에는 그냥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는 자리였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우리도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그런데 술이 들어가니까 점점 진지해지더라고요. 이정호 박사 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추진기관 팀장. 어느 날 김대중 선배가 냅킨에 로켓 그림을 그리면서 이런 걸 우리가 만들 수 있을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부터 우리의 진짜 꿈이 시작된 거죠. 이들은 매주 금요일 밤마다 모여 미래의 한국형 미사일에 대한 상상을 펼쳤다. 때로는 새벽 3시까지 계속되는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최민수 박사연 ADD 유도무기연구원. 우리는 나비효과 작전이라고 불렀어요. 미사일을 직접 만들 수는 없으니까 미사일의 구성 요소들을 하나씩 연구해서 언젠가 조립하자는 거였죠. 추진체는 우주발사체 연구로, 유도제어는 항공기 연구로, 이런 식으로. 1987년 마침내 희망의 첫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1987년 한국은 공식적으로 KSR 캐리어 사운딩 라켓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명목상으로는 과학 관측용 로켓이었지만 실제로는 미사일 핵심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우회 전략이었다. 이정호 박사의 증언. KSR-1 개발할 때 정말 조심스러웠어요. 미국 측에서 계속 감시하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과학 관측이 목적이라고 강조했지만 사실 우리가 정말 배우고 싶었던 건 고체 추진제 기술이었죠. 1993년 KSR-1 첫 발사 성공은 한국 미사일 기술사의 중요한 이정표였다. 당시 발사 현장에 있었던 서울대 김종암 교수. KSR-1이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시작이구나 싶었어요. 비록 작은 로켓이었지만 우리 손으로 만든 비행체가 하늘을 나는 걸 보니까 가슴이 벅차더라고요. 1990년대는 기술을 축적하는 시대였습니다. 한 걸음씩 그러나 확실하게. 1990년대 들어 한국의 젊은 과학자들은 체계적으로 미사일 핵심 기술들을 하나씩 습득해 나갔다. 고체 추진제 기술 KSR 시리즈를 통해 축적, 액체 추진제 기술 나로호 개발 과정에서 습득, 유도 제어 기술 수리온 헬기 개발 시 확보, 내열 소재 기술 KTX 고속철도 개발 중 부수적으로 획득. 서울대 항공우주공학과 김종암 교수의 회상. 1995년 무렵부터
우리 연구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학생들이 교수님, 언제까지 외국 논문만 번역하고 있어야 해요?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답했죠. 그럼 우리가 세계 최초 기술을 만들어 보자고. 이때부터 한국 항공우주 분야 연구는 모방에서 창조로 전환점을 맞게 된다. IMF 외환위기가 닥쳤지만 과학자들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는 한국 전체를 절망에 빠뜨렸다. 국방 분야 예산도 대폭 삭감됐다. 하지만 과학자들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다. 박철민 박사의 증언. 1998년 연구소 예산이 30% 이상 깎였어요. 연구원들 월급도 못 주는 상황이 벌어졌죠. 그때 젊은 연구원들이 저에게 와서 월급은 못 받아도 괜찮으니 연구는 계속하게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김대중 박사.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집에서는 그만둬라. 주변에서는 미래가 없다고 하고. 하지만 우리는 확신했어요. 언젠가는 기회가 올 거다라고. 2000년대 초 기적적인 돌파구가 열렸습니다. 2001년 3월 한국이 MTCR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에 가입하면서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한미 미사일 지침이 22년 만에 처음 개정됐다. 새로운 제한 조건. 사거리 300km로 확대 기존 180km. 탄두 중량 500kg 유지. 비록 여전히 제약이 있었지만 한국 과학자들에게는 큰 희망이었다. ADD 최민수 박사의 증언. 300km라는 숫자를 듣는 순간 연구소 전체가 환호성을 질렀어요. 드디어 평양을 겨냥할 수 있게 된 거니까요. 그날 밤 젊은 연구원들이 치킨을 시켜 먹으면서 새로운 미사일 설계도를 밤새 그렸어요. 드디어 현무1과 현무2가 탄생했습니다. 30년 한의 결실이었죠. 2006년 현무1 사거리 300km 개발 완료. 2008년 현무2A 사거리 300km CEP-30M 실전 배치. 2009년 현무2B 사거리 500km CEP-10M 개발 성공. 2008년 10월 15일 현무1 첫 실전 배치 기념식에서 있었던 일화는 지금도 전설처럼 전해진다. 당시 시험 발사 현장 지휘관이었던 김정수 박사현 LIGNX1 수석연구원. 목표물에 정확히 명중하는 순간을 확인했을 때 관제소에 있던 50여 명의 연구원과 기술자들이 모두 소리 없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30년간 쌓였던 한을 푸는 순간이었거든요. 제가 마이크를 잡고 드디어 우리도 해냈습니다. 라고 외쳤는데 목이 메어서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어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대한민국을 외쳤죠. 2012년 2차 지침 개정으로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2012년 10월 한미 미사일 지침이 2차 개정되면서 사거리가 800km까지 확대됐다. 이는 한국 미사일 기술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했다. 신원식 당시 국방부 정책실장현 국방부 장관. 800km라는 것은 한반도를 넘어 주변국까지 고려한 전략적 거리예요. 이제 진정한 의미의 억제력을 갖게 된 거죠. 그때 극비 프로젝트 만스터가 시작되었습니다. 현무사의 비밀 개발이었죠. 2012년부터 시작된 코드명 만스터 프로젝트는 ADD 역사상 가장 비밀스러운 프로젝트였다. ADD 탄도미사일 연구부 이상훈 박사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기술이사. 만스터 프로젝트는 정말 말 그대로 괴물을 만드는 작업이었어요. 기존 미사일보다 10배 이상 강력한 파괴력을 목표로 했거든요. 처음에는 이게 정말 가능한가 싶었어요. 보안이 얼마나 철저했는지를 보여주는 에피소드. 연구진들은 서로의 실명도 몰랐어요. 모두 코드명으로만 불렸죠. 저는 이걸7, 다른 분은 드래건 3 이런 식으로. 연구 자료는 매일 밤 금고에 넣고 USB 하나라도 반출하려면 3단계 승인을 받아야 했어요.
2017년 현무사 첫 시험 발사. 그날을 평생 잊을 수 없어요. 탄두 무게만 2톤이 넘는 괴물이 하늘로 솟구쳐 올라가는 모습. 마치 공룡이 날개를 펼치는 것 같았어요. 동시에 극초음 속 기술 개발도 시작했습니다. 불가능에 도전하는 일이었죠. 2015년부터 ADD는 극초음 속 무기 개발에 착수했다. 이는 당시 미국, 러시아, 중국만이 도전하던 최첨단 기술이었다. ADD 극초음속 연구단 김태훈 단장. 처음 극초음 속 프로젝트를 제안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미쳤다고 했어요. 우리가 감히 그런 기술을? 하면서.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우리도 할 수 있다고. 극초음속 기술의 핵심 난제들. 마하 5 이상에서의 공기역 확제어. 극한 고온 2000 이상에서도 견디는 소재. 초고속에서도 정확한 유도 제어. 스크램젯 엔진 기술. 서울대 기계공학부 이창진 교수 극초음속 공력 해석 전문가. 극초음 속 영역에서는 기존 물리학 법칙들이 다르게 적용돼요. 완전히 새로운 영역이죠. 우리는 거의 10년간 컴퓨터 시뮬레이션만 수천 번 했어요. 2021년 5월 22일, 마침내 완전한 해방의 날이 왔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한미 미사일 지침 완전 종료는 단순한 외교적 성과를 넘어선 역사적 사건이었다.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발언. 오늘은 대한민국이 진정한 자주 국방의 길로 나아가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42년간의 족쇄가 마침내 풀렸습니다. 발표 직후 ADD 본부는 축제 분위기였다. ADD 강환석 소장의 기자회견. 이제 우리는 그 어떤 제약도 없이 오직 조국 수호라는 사명감만으로 최고의 무기를 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젊은 연구원들의 반응. ADD 신입연구원 박준혁 당시 27세. 그날 정말 꿈만 같았어요. 선배들이 40년간 꿈꿔왔던 일이 현실이 된 거니까요. 이제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어요. 그리고 현무호가 공개되었습니다. 세계가 경악한 괴물의 등장이었습니다. 2023년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에서 처음 공개된 현무호는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현무호의 압도적 재원. 추정 사거리 3,000km 이상 공식 미공개. 탄두 중량 8에서 9톤급 세계 최대 규모. 최대 속도 마하 10. 관통 능력 지하 200m 벙커 파괴 가능. CEP 3m 이내 세계 최고 수준 정확도. 현무호 개발팀장 김선혁 박사의 증언. 현무호는 정말 괴물이에요. 탄두 무게만 8톤이 넘거든요. 이게 마하 10 속도로 떨어지면 운동 에너지만으로도 전술핵 무기급 파괴력을 낼 수 있어요. 외국 전문가들은 경악했습니다. 이건 완전히 게임을 바꿔버린 무기다라면서요. 2023년 서울 ADEX에서 현무호를 본 외국 전문가들의 반응은 충격 그 자체였다. 미국 CSIS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톰 카라코 국장. 솔직히 말해서 현무호의 위력은 미국의 그 어떤 미사일보다도 강력합니다. 이런 수준의 재래식 미사일은 미국도 갖고 있지 않아요. 완전히 게임을 바꿔버린 무기입니다. 러시아 군사 전문가 알렉산드르 골츠. 믿을 수 없습니다. 한국이 언제 이런 기술력을 갖게 된 거죠? 우리 러시아의 이스칸데르보다도 훨씬 위력적이에요.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군사과학원 두엔룽 연구원. 현무호 한 발의 파괴력은 우리 DF-21 미사일 10발과 맞먹을 것 같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라 혁명적 변화예요. 프랑스 전략연구재단 장마이너스 피에르 마케 연구위원. 한국은 이제 핵무기 없이도 핵보유국과 대등한 억제력을 갖게 됐습니다. 이는 국제안보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해요.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성공은 또 다른 충격파를 일으켰습니다. 2024년 4월
한국의 극초음속 활공체 시험 발사 성공 소식은 또 다른 충격파를 불러일으켰다. ADD 극초음속 연구단 김태훈 단장의 브리핑. 우리의 극초음속 활공체는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며 실시간으로 비행 경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모든 미사일 방어 체계를 무력화시킬 수 있어요. 기술적 특징. 최대 속도 마하 8에서 10. 기동 능력 수직 수평 20G 이상. 탐지 회피 레이더 반사 면적 RCS 극소화. 정확도 CEP 1M 이내. 미국 펜타곤 관계자의 익명 인터뷰. 한국의 극초음속 기술 발전 속도는 정말 놀랍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수준이에요. 폴란드가 미국 하이마스 대신 한국 천무를 선택한 것은 K방산의 역사적 승리였습니다. 2022년 폴란드의 선택은 국제방산 시장의 지각 변동을 일으켰다. 폴란드 국방부 마리우시 부아슈차크 장관의 공식 발언. 천무는 하이마스보다 화력이 2배 강력하고 정확도도 더 높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은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에도 적극적이에요. 우리에게는 더 나은 선택이었습니다. 천무 대 하이마스 비교. 항목 천무 K239 하이마스 M141로켓 탑재량 12발 6발 최대 사거리 80km 70km 정확도 CPOm 10m 발사. 간격 20초 60초 가격 저렴 고가. 한화시스템 김현철 대표이사. 폴란드의 선택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미 호주, 노르웨이, UAE, 루마니아, 에스토니아 등 15개국이 천무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요. 이제 세계가 K방산의 기술력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글로벌 방산 전시회에서 한국 무기들은 그야말로 스타였다. 각국 국방부 관계자들이 한국 부스 앞에 긴 줄을 섰다. 독일 라인메탈 CEO 아르민 파퍼거의 놀라운 고백. 솔직히 인정합니다. 한국의 K9 자주포가 우리 PGH-2000보다 성능이 뛰어나요. 이제 우리가 한국을 벤치마킹해야 할 시대입니다. 프랑스 탈레스 장마크 뒤발 부사장. 10년 전만 해도 한국 방산업체들을 경쟁 상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르죠. 그들의 기술력과 혁신 속도는 우리보다 빠릅니다. K방산의 수출 성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2024년 방산 수출 실적 방위사업청 발표. 총 수출액 172억 달러, 전년 대비 35% 증가. 세계 순위 4위 미국, 러시아, 프랑스에 이어 주요 수출품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 수리온 헬기, T-50 고등 훈련기. 주요 수출 성과. K9 자주포 10개국 수출 확정 총 1200대. 천무 다연장 로켓 5개국 계약 체결. KF-21 전투기 8개국 도입 검토 중. 해성 대한미사일 6개국 수출 협상 진행. 방위사업청 석종건 청장. 2027년까지 방산 수출 300억 달러 달성이 목표였는데 현재 추세라면 2025년에도 달성 가능할 것 같습니다. K방산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AI 기술과 결합된 차세대 무기들이 또 다른 혁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개발 중인 AI 탑재 자율 무기들은 또 다른 혁명을 예고하고 있다. ADD AI 무기연구단 박성호 단장. 현재 개발 중인 AI 현모 시리즈는 인공지능이 스스로 목표를 식별하고 공격 경로를 결정합니다. 인간의 개입 없이도 적 미사일 기지를 찾아서 파괴할 수 있어요. 차세대 AI 무기의 특징. 자율 목표 식별 AI가 적 시설을 스스로 구분. 실시간 경로 변경적의 요격을 자동으로 회피. 학습 능력 작전을 수행할수록 더 정교해짐. 협동작전 여러 미사일이 팀을 이뤄 동시 공격. 한국의 미사일 기술은 이제 우주 공간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이상률 원장. 누리호 성공으로 확보한 우주 발사 기술을 군사용으로 전환하면 전 지구 어디든 1시간 내에 타격할 수 있는
우주 발사형 타격 체계도 가능합니다. 우주 기반 무기 체계 계획. 2026년 정찰위성 연동 정밀 타격 시스템. 2028년 우주 발사형 극초음속 무기. 2030년 위성 요격 능력 확보. 이제 이름 없는 영웅들의 진실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ADD 현무개발팀 김선혁 박사 30년 경력의 눈물겨운 고백. 1990년대 초반 제 월급이 30만 원이었어요. 아내가 언제까지 이런 일 할 거냐고 울며 불며 했죠. 아이들 기저귀 값도 없어서 빚을 내서 살았어요. 눈시울을 붉히며 이어간 그의 증언.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언젠가는 우리 기술로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 때문에 현무호 시험 발사 성공을 확인하는 순간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10년간 해외여행도 못 갔고 가족과의 시간도 포기했어요. 딸아이 첫 돌잔치도 연구소에서 보냈죠.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부인 김영희 씨의 증언. 남편이 새벽 2시에 들어와서 아침 6시에 나가는 생활을 20년간 했어요. 주말에도 연구소에 나가고. 정말 힘들었지만 지금은 자랑스러워요. 우리 남편이 나라를 지키는 무기를 만들었다니까요. 젊은 과학자들은 더 큰 꿈을 꾸고 있습니다. KAIST 항공우주공학과 박사과정 이지원 27세. 저희 세대는 정말 행복해요. 선배 과학자들이 닦아놓은 기반 위에서 더 큰 꿈을 꿀 수 있으니까요. 제 목표는 2030년까지 달에 착륙할 수 있는 한국형 우주선을 만드는 거예요. LIGNX1 신입연구원 김준영 26세. 입사 첫날 현무 실물을 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이걸 우리가 만들었다고? 싶더라고요. 이제 제 꿈은 현무육을 만드는 거예요. 더 강하고 더 정확한 미사일을요. 서울대 기계공학과 학부생 박서연 21세. 친구들 사이에서 ADD 취업이 꿈의 직장이 됐어요. 연봉도 좋아졌고 무엇보다 나라도 지키고 최첨단 기술도 개발하고. 이보다 보람찬 일이 또 있을까요? 이제 세계가 정말로 K방산의 실력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파리 유로 사토리 전시회에서의 놀라운 반응들. 영국 BAE 시스템즈 찰스 우두번 CEO. 한국의 무기들은 단순히 성능만 뛰어난 게 아닙니다. 가격 경쟁력까지 갖췄어요. 서구 방산업계에는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엘비트 시스템즈 베지 마힌다 사장. 한국의 성장 속도는 정말 경이로워요. 불과 20년 전만 해도 우리가 한국의 기술을 팔았는데 이제는 그들이 우리보다 앞서 있어요. 터키 국방장관 야샤르 귀렐. 우리가 한국에서 도입한 K9 자주포는 시리아 작전에서 완벽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터키군의 핵심 전력이 됐어요. 놀라운 통계들이 K방산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4년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SIPRI 발표. 순위국 가방산 수출액 전년 대비 증가율 1위 미국 2,385억 달러이 0.1% 2위 러시아 425억 달러 마이너스 15.2% 3위 프랑스 289억 달러 8.7% 4위 한국 172억 달러 35.8% 5위 독일 154억 달러 12.3%. 한국 국방연구원 박휘락 원장. 이 수치는 단순한 수출 증가가 아닙니다. 한국이 세계 방산 시장에서 게임 체인저로 인정받고 있다는 의미예요. 국민들의 뜨거운 성원과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2024년 한국 갤럽 여론조사 결과. K방산에 대한 자부심 89.3%. 방산기술 투자 확대 찬성 76.8%. 젊은 과학자 지원 확대 찬성 91.2%. ADD 예산 증액 찬성 83.7%. 온라인 댓글들. 진짜 자랑스럽다.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발전할 줄 몰랐음. 네이버 뉴스 댓글. ADD 과학자들 정말 존경해요.
월급도 적으면서 이런 성과를. 유튜브 댓글. 이제 북한이 함부로 도발 못할 듯. 현무 있는데 뭐가 무서워. 인스타그램 댓글. K방산이 가져온 경제적 파급 효과도 엄청납니다. 현대경제연구원 분석. 방산업계 직접 고용 15만 명 2024년 기준. 간접 고용 효과 45만 명. GDP 기여도 0.8% 약 18조 원. 수출 기여도 전체 수출의 2.1%. 한국개발연구원 KDI 김동연 선임연구위원. K방산의 성장은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부가가치 기술 집약적 산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커요. 한국은 이제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새로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UN 군축연구소 이재승 연구원. 한국의 재래식 무기기술 발전은 역설적으로 핵 확산 방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핵무기 없이도 충분한 억제력을 확보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미국 랜드 연구소 브루스 베넷 선임 연구원. 한국 모델은 다른 중소국가들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핵무기가 아닌 첨단 재래식 무기로도 충분한 국방력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교육계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KAIST 조광현 총장. 최근 5년간 항공우주공학과, 기계공학과 지원율이 급증했어요. 젊은이들이 K방산의 성과를 보고 꿈을 키우고 있는 거죠. 서울대 공과대학 입시 현황 변화. 항공우주공학과 경쟁률 2019년 15대 1, 2024년 28대 1. 기계공학과 경쟁률 2019년 12대 1, 2024년 21대 1. 재료공학과 경쟁률 2019년 8대 1, 2024년 17대 1. K방산 성장의 숨은 주역들, 여성 과학자들의 활약도 주목할 만합니다. ADD 최초 여성 미사일 개발팀장 박수진 박사. 제가 ADD에 입사했던 1995년에는 여성 연구원이 전체의 5%도 안 됐어요. 지금은 25%가 넘어요. 성별은 중요하지 않아요. 실력만이 전부죠. 현무 핵심 부품 설계자 김민정 박사 37세. 두 아이를 키우면서 현무 개발에 참여했어요.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죠. 제 딸이 나중에 엄마가 나라 지키는 무기 만들었다고 자랑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4년 국정감사에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답변. 현재 개발 중인 차세대 무기 체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AI가 탑재된 자율형 무기 우주 공간에서 작동하는 요격 체계 양자 통신을 이용한 교란 불가능 유도 시스템. 2030년대 한국 국방 기술은 SF 영화를 현실로 만들 것입니다. ADD 미래무기연구소 최창호 소장. 현무호는 시작에 불과해요. 우리가 지금 개발 중인 현무X 프로젝트는 죄송하지만 아직 기밀사항이라 말씀드릴 수 없네요. 다만 세계가 또 한 번 놀랄 거라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차세대 기술들의 개발 일정도 확정되었습니다. 2025에서 2030년 주요 개발 계획. 2025년 AI 완전자율 미사일 실용화. 2026년 우주 기반 감시 정찰 체계 구축. 2027년 레이저 무기 실전 배치. 2028년 양자통신 유도 시스템 도입. 2029년 궤도 폭격 체계 FOBS 개발 완료. 2030년 완전 무인 방어 체계 구축. 마지막으로 과학자들의 감동적인 다짐을 들어보겠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창립 55주년 기념식 2025년 8월에서 강환석 소장의 역사적 연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 동료 과학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55년의 여정을 돌아보며 동시에 새로운 55년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우리는 지난 50여 년간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가능으로 바꿔왔습니다. 선진국들의 기술 봉쇄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았고 경제위기 속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42년간의 족쇄가 풀린 지금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의 허락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평화와 정의,
그리고 인류의 번영만을 위해 우리의 기술을 발전시킬 것입니다. 핵무기 개발 금지라는 제약 속에서도 핵무기보다 강한 무기를 만들어냈고, 선진국들의 기술 봉쇄 속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꿈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한 무기 개발이 아닙니다.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사명입니다. 10년 후, 20년 후에도 대한민국이 세계 평화의 든든한 수호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도전하고 또 도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기술들이 인류의 우주 진출, 자연재해 대응, 환경 보호에도 활용되어 온 인류가 더 나은 미래를 맞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마지막 한마디. 대한민국의 과학자들은 포기를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5천년 한민족의 자긍심과 어떤 역경도 이겨내는 불굴의 정신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켜봐 주십시오. 우리는 여러분의 기대를 절대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바로 그들의 힘이 됩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이야기 속의 모든 과학자들, 연구원들, 기술자들은 여전히 대전 대덕연구단지의 어느 연구소에서, 창원의 어느 공장에서, 전국 곳곳의 실험실에서 오늘도 묵묵히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성과 뒤에는 수많은 밤샘과 땀, 그리고 때로는 눈물이 있었습니다. 가족과의 시간을 포기하고 개인의 영광을 뒤로 한 채 오직 조국 수호라는 한 가지 신념으로 버텨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느낀 그 뜨거운 감동과 자부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한마디가 그들에게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대한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놀라운 K방산의 비밀들을 공개하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의 보호를 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를 지키고 나아가 세계 평화를 만들어가는 나라입니다. 2025년 대한민국 과학자들의 다짐, 참고 자료 및 출처, 국방과학연구소 ADD 공식 자료, 방위사업청 방산수출 통계,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SIPRI 무기 이전 데이터베이스,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각종 국정감사 회의록, 국방부 공식 발표 자료, 주요 방산업체 사보 및 보도 자료. 본 글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증언은 실제 인터뷰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